일기에서 받은 물건이 7건에서 8건 정도 되고요. 근데 이번 주에 받아서 공유주한테 매도할 물건이 하나 있어요. 매도 협의나 이런 게 다 네, 완료된 됐습니다. 건가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놔두면 수익이 더 났는데 3천만 원 투자했어요. 4천만 원 정도의 협의가 됐는데 한 달 됐어요. 한 달. 안녕하세요, 경제인입니다. 이범주 법무사님 옆에 모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분부동산의 진심인 법무사 이범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런 쪽에 공부를 하고 싶어서 법무사 자격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굉장히 힘든 시험 과정이 있더라고요. 시험도 딱 1년에 한 번 있고. 네. 저는 그래서 당연히 법무사님이 대학생 시절부터 이쪽 업계에 계신 줄 알았는데 좀 특이한 양력들이 있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용 쪽에도 계시다가 네, 네. 법무사님까지 네, 오셨어요. 미용사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일단은 대학교를 진행했을 때 누나가 지금도 이제 프로그래머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래머가 돈을 잘 번다 그래서 대학은 프로그램 쪽 전사과를 진학을 했는데 저랑 안 맞았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근데 그 당시에 좀 헤어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부모님은 반대하셔갖고 외숙모의 도움을 받아서 미용학원에 왜 이렇게 진학하고 부끄러워하세요? 근데 자랑스러운데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래서 미용 자격증을 따고 20대 때는 미용업에 종사하게 됐었어요. 어떤 계기로 또 요식업으로 건너가셨는지. 요거는 이제 좀 요식업을 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어렸을 때는 돈 버는 게 좀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영업을 할 때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자기 집 근처 것만 찾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를 찾아보다가 막 경기도 이천도 가보고 강원도 원주도 가보고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그나마 이제 강원도 춘천의 대학로 바로 앞에 보증금도 좀 저렴하고 월세도 그래서 미용실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있는 거리가 있어서 미용을 하겠다고 내려가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다 하고 도장을 찍고 이제 다음 날에 잔금을 내려고 그러는데 주인분께서 너네랑 계약 안 한다 나랑 편의점이 월세 2배 준다고 얘기해서 계약을 딱 파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도 못 마시는데 너무 화가 나서 집 근처에서 술을 마셔오고 기절을 했어요. 술집을 한 4-5군데 간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이제 카드 내용을 봤는데 찾아갔던 게 우연히 4-5군데 상호명이 같은 거예요. 다른 집을 계속 옮겼는데 이거 뭐지 이렇게 잘 되는 건가 해서 이제 그때 이제 화가 나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돈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알아보니까 핫한 브랜드였고 그걸 가지고 춘천이라는 지역에 한 달 만에 그냥 딱 결정하고 그걸 오픈하게 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다 털어서 했기 때문에 정말로 올인했어요. 거의 24시간 돌렸던 것 같아요. 가게를 확장해서 3개 정도까지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긴 거 제가 모든 걸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렇더라고요. 1년에 한 3번 정도의 수술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해서 실장님을 두고 저는 이제 제가 성격이 있으니까 새벽에 뭐 가게에서 전화 오면 또 택시 타고 가고 차 몰고 새벽에 내려가게 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한 3년 정도 필리핀이랑 캐나다까지도 나간 적이 있어요. 오토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아예 그렇게 맞습니다. 만들어버린 네. 거고. 비행기 타고 올 수가 없으니까 3년 뒤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다시 요식업 회사가 올인할 열정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없고 고민하다가 친구들이랑 만나는 자리에 친구가 그 당시에 김포에 대한 부분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가 2년 만에 3억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다. 부동산이다. 네, 그때부터 이제 경공매를 공부를 시작하고 꾸준히 하다가 경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법적인 부분에서 좀 남들이 안 하는 걸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분 경매를 하다가 지분 경매를 하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이 꼭 필요했고 법적인 부분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다 시작해서 이제 법무사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한 분야에 딱 빠지면 거기에 완전 올인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법무사 자격증 따는 것도 진짜 보통 시험이 아닌데 기본적으로 법 전공하신 분들이 한 90% 정도가 되기 때문에 4-5년 정도 열심히 하면 딸 수 있는 자격증을 했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20개월 만에 이제 좀 합격을 해서 좀 운이 좋았습니다. 투자를 더 잘하고자 법무사 자격증을 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법무사 자격증을 따서 법무사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니에요. 경공매에 필요한 민사집행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가르쳐주는 데가 8대 전문직 중에서 법무사 시험밖에 없었어요. 다른 시험에는 민사집행법 과목이 없어서 그럼 요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20개월 동안 새벽 6시 반부터 새벽 1시 반까지 하루도 안 쉬고 꾸준히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분은 이제 아파트 투자로 돈을 버셨다는데 경매로 아파트를 산 것도 아니고 지분 경매로 갔다는 건 되게 세부 항목 중에서도 그 하나잖아요. 어쩌다 이제 지분 쪽에 매료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은 친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하고 이런 친구가 아니에요. 직장이 옮기면서 김포 신도시가 생겨서 실거주를 했는데 우연히 이제 상승장과 맞물려서 3억을 벌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경공매를 배우게 됐고 근데 경공매를 받아서 아파트를 직접 수리해보고 해보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좀 더 남들보다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다가 특수물권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유치권도 몇 번 해보고 지분 경매도 몇 번 해보고 법정지성권도 몇 번 해보니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고 절차만 알고 진행만 하면 편안하게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는 게 지분 경매더라. 거기에 대해서만 파게 됐습니다.
저도 경매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더 많이 싸게 받을수록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건 진리인 것 같고 맞아요. 좋은 거 하려고 하면 그게 제일 위험해. 그게 가격이 좀만 빠져도 난 손해야. 그게 가장 큰 손해고.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분 경매도 많은 장점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 건데 정리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분의 큰 장점이라면 아시다시피 이제 소액으로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지분이 아니면 원전한 물건 같은 경우는 최소한 뭐 주택 같은 경우 1억 이하는 거의 없긴데 지분이다 보니까 1,000만 원 미만도 있다.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초소액 네 맞습니다. 3천만 원이 게 아니라 1,000만 원. 뭐 300만 원짜리도 있고. 네. 얼마 전에 50만 원짜리 토지도 봤는데 8명 들어와서 잘 되더라고요. 36만 원. 소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유자들이 이렇게 좀 방어가 약해요. 1억 이상이거나 3억 이상 돼버리면 상당히 강하거든요. 저항이 변호사 쓰고 변호사 싼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지만 시간적인 부분에 딜레이가 있고 절차를 다 모르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심리적으로 이게 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액이면 협상도 금방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편하죠.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맞아요. 비용도 다 낮고 그냥 해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이지. 1억에 대한 부분에서 100%에서 1억 달라 그러면 대부분 다 노라 그러거든요. 근데 100만 원 들어가서 200만 달라 그러면요. 오케이. 대부분 그냥 자기가 어디 가고 상담하는 비용 차라리 아예 빨리 하고 말자. 그거 말고 또 다른 장점들이 있죠. 지분 경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지분금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요새 보면 상당히 입찰 경쟁률이 심한데 많이 들어와야 뭐 5명 아니면 2-3명 정도. 저희가 들어가는 건 뭐 거의 안 들어오면 1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약하다. 아니 근데 이게 지분 경매가 경쟁이 굉장히 빡셌던 시기 뭐 이런 게 있나요? 지금처럼 상승장이 와서 아파트를 여러 번 수차례 도전했는데 계속 폐차하면 이분들이 이제 눈을 돌리게 되거든요. 남들이 못하는 특수 물건에. 근데 유치권을 하자니 이거는 좀 몸이 피곤하고 법정지상권을 하자니 이것도 몸이 피곤하고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나름대로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공유가 파괴해주겠지 일자원적인 생각을 하면서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분들도 들어왔다가 묶여버리면 또 나갑니다. 사이클도 있습니다 항상. 1차원적인 다 접근하기 때문에 공유자들 매도를 못하면 떠납니다. 성공하신 분들만 이제 이건 되네 몇 안 남아서 이제 경쟁률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제 수업도 그러고 법무사님 수업도 그러고 아파트 경매를 하다가 이게 너무 낙찰이 안 되니까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법무사님 교육 때도 뭐 아파트 계속 입찰하다가 뭐 10번 입찰했는데도 안 됐어. 법무사님 강의 듣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에 낙찰되신 분들도 많고. 지분 1기 수강생들 중에서 아까 경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경매를 하다가 아파트라든지 가치가 있는 데다가 좀 입찰을 했는데 입찰가가 거의 95% 아니면 100%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점점 심해져요. 받는 것 자체가 이제 목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이제 그분도 한 7번인가 직장인이셨는데 7번 8번 했는데 계속 폐찰만 하시고 직장인이 7번 8번 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 소요가 큰 거예요. 휴가를 몇 번 내야 되는 거예요. 받으면 좋은데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저희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 받는 도중에 임야 부분에 대해서 저랑 같이 들어가서 단독이요 단독. 그래서 소액으로 1인당 200만 원 정도 투자하신 것 같아요. 몇십만 원만 벌어도 수익률이 괜찮네요. 소액으로 가기 때문에 단기 매도가 가능하다. 아까처럼 1억에 대한 부분에서 1억을 받아내려면 좀 힘든데 1,000만 원 부분에서 뭐 1,500만 원 받기는 어렵지 않고 100만 원, 200만 원짜리에서 100% 수익 받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뿐만 아니라 단기 매도도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소액이 진짜 깡패인 게 소액이면은 일정 부분에서 수수료를 좀만 낮춰도 수익률이 확 올라가. 들어간 돈이 적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낙찰받고 뭐 단기로 이제 매도하신 뭐 그런 거나 수익 낸 사례가 좀 있으신가요? 교육생들? 1기에서 받은 물건이 7건에서 8건 정도 되고요. 근데 이번 주에 받아서 공유자한테 매도할 물건이 하나 있어요. 매도 협의나 이런 게 다 네, 완료된 됐습니다. 건가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놔두면 수익이 더 났는데 3,000만 원 투자했어요. 4,000만 원 정도의 협의가 됐는데 한 달 돼서 한 달. 이번 주에 4,000만 원을 매도하려고 공유자하고 협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 굉장히 소액이고 어쨌든 법무사님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또 그게 가능한 거고 저는 사실 교육생들이 잘 배운 것도 맞지만 든든한 또 법무사님이 옆에서 이제 또 다 케어를 해주고 뭐 이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법무사님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입찰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뭐 원고의 입장에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피고의 입장에서도 소송을 많이 진행해 봤기 때문에 상대방이 양쪽에서 뭘 원하는지를 좀 많이 캐치를 할 수 있는 게 저희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분 같은 경우 사실은 더 갖고 가면 더 수익이 날 텐데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4,000만 원이 좀 필요해서 매도하고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물건 종류는 어떻게 돼요? 이건 아파트예요. 이렇게 1년에 한 2-3개 정도만 이렇게 해도 웬만한 직장인들 연봉은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뭐 강의 이후에도 뭐 법무사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뭐 모임을 갖는 걸로 알고 있고 단톡방 운영 이런 것도 좀 내용이 궁금하네요. 그 수강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원을 여러 개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다녀봤는데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왜 안 나왔냐 물어보면 가장 큰 고민이 학원 끝나고 나면 케어가 없대요. 연락해도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케어를 해줄 거라면 한 달에 한 번 딱 날짜를 픽스해놓고 시간을 딱 빼서 오프라인 모임을 해서
궁금한 부분에서 해소시켜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 오프라인에서 느껴지는 그 전달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분 정규 강의는 3기 모집 중이고요. 어제도 그렇고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기존에는 정규 강의만 하고 있었는데요. 정규 강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스스로 좀 할 수 있게끔 전자소송이라든지 옆에서 피드백만 해주면 할 수 있는 분들이 수강을 들었었는데 간혹 저한테 문의가 와요. 자기는 나이가 있어서 따라가기도 벅차고 물건 고르기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대상으로 소수 정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이 계속 한정적이지 않고 계속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10명, 100명 받으면 저야 좋죠. 수강료를 많이 받으니까. 물건을 계속 제공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5명에 한정해서 면접을 통해서 좀 할 수 있고 물건 제공부터 수익할 때까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컨트롤하고 제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부동산을 가지고 또 일반 부동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한 1, 2억 정도 가지신 분들이 정규적으로 2, 300만 원을 벌 수 있게끔 제공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케어가 있고 3기 모집하고 있는 지분 경매 이제 종교 강의가 네네. 있는데 배워가지고 내가 스스로 하실 분들 물론 네네, 스스로 하지만 각종 이제 대행 전체 한 사이클을 돌리는 과정은 여기서 다 배울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 그런 게 이제 어렵고 뭐 컴퓨터 사용이라든지 뭐 아예 그냥 어려우신 좀 그렇죠. 시니어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아예 그렇죠. 맡겨서 모든 걸 위임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소수 클래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동안 이제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